코스모 신소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장기 이평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의 돌파가 번번이 좌절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오르지 못하면 내린다라고 하는 평범한 시세의 진리를 확인을 시켜주고 있죠. 20일 이동평균선이 힘없이 붕괴된 데여서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시간 현재 3% 이상 하락하면서 투자를 좀 안타깝게 만들고도 있죠.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선을 하향 이탈하는 단기 데드크로스가 주 초반에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조정은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리듯이 눌림목 조정을 거치고 있다 라고도 분석을 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과연 앞으로의 지지 라인들은 어디서 형성이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재상승을 시도할 경우에 목표 각은 얼마로 잡고서 대응할 것인지 김사부가 속 시원하게 해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2차전지 업황들이 아직 좋지는 못하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바닥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기업의 반사이익도 기대가 되고 있죠. 현재 미국 내 중국산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용 배터리에는 41% 정도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58.4%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도 일단 알려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일단 우리 국내 기업들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북미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2차 전지업계, 이렇게 미국의 이 ESS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나와주고도 있죠. 사실 이 AI 인공지능 시장 성장에 따라서 일단 에너지 수요가 확대되면서 역시 이와 더불어서 ESS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일단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2034년까지 ESS 시장이 3,055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무려 421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도 전망을 하고 있죠. 엄청난 이런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 미국의 ESS 시장에 일단 집중적으로 투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정부의 강력한 공급망 재편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중국산 배터리 입지가 좁아지면서 국내 배터리 셀이라든가 소재 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그런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에 이어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 시행으로 미국 내 ESS 시장 결국에는 지각 변동이 현재 일어나는 상태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중국을 금지된 외국 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로부터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공급받는 ESS에 대해서는 투자세 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즉 ITC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ESS 제조원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력망 연계 경우에 73%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런 가운데 세액공제는 사업의 경제성을 좌우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미국 ESS 시장의 경우에 일단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80% 정도는 중국산 배터리가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중국산 배터리의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해서 미국 시장에 일단 그 독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 왔었습니다만은, 이번 조치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 사업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일부는 퇴출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전망까지도 하고 있죠. 이와 같은 정책적인 변화는 그동안 중국이 저가 공세와 또 북미 전기차의 수요 둔화로 이렇게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중고를 겪고 왔었습니다만은, 이런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일단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이렇게 이제 업황 자체, 일단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는 것처럼 업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아직 그 전기차 업체는 그 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ESS 시장을 토대로 해서 점차적으로 바닥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가운데서 기회를 찾고 있다라는 측면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도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의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2차전지 소재와 MLCC형 2형 필름이라는 두 개의 확실한 성장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업황의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22개 분기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하는 등 아주 대단한 그런 조력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지난 2분기에는 5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해서 일단 그 22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뤄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흑자 규모가 좀 줄어들다는 건 좋지 않죠. 하지만 경쟁 양극재 기업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25억 정도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2분기 또 일단 그 상반기에서는 빠르게 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강도는 마음에 들지는 않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4분기로 접어들면서 보다 좀 더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양극재 부분이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실적 회복에 대한 것들이 좀 가시화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 고객사들에게는 비중국 정부채를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유럽의 양극재 밸류체인에서도 중국의 의존도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소재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목이 되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요. 전체 양극재 생산 능력이 지난해 6만 톤에서 내년에는 10만 톤, 또 2028년에는 20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의 장 돌파가 자리되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림만 잘 그려도 나쁘지가 않죠. 현재 60일 이동평균선 이제 다음 주에 단기 데드크로스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5일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에 따르는 단기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지만 또 하단에 보면 이제 조만간에 60일선이 120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장기 골든크로스가 발생 예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조정이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흐름상으로 이렇게 중장기 이동평선을 포진하고 있는 즉 60일과 120일 이동평선을 포진하고 있는 자리 이게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이 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죠. 현재 60일과 120일선이 포진하고 있는 자리가 39,000원 정도 초반이 됩니다. 그래서 39,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 일단 주요 지지 라인들이 확보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번에 이제 김사부가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죠. 상승 반전의 시그널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거래량이 일단 회복이 되어준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최소 거래량 기준으로 50만 주는 무조건 지켜줘야 될 것이고 70만 주에서 1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이 된다라면은 이런 경우는 상승에 대한 반전 시그널로 트리거로 작용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조정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 주 중에서는 지지 라인들을 확보하면서 상승 반전이 시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런 그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과거에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던 자리들이 이번에 반등이 시도되기 직전 과정에서 이런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던 자리들이 지지선으로 맞물리면서 이렇게 상승 반전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지 않기나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한 100여만 주 정도씩 수반이 되어진다라면은 200에선의 저항을 돌파하면서 이전의 고점이었죠. 1차적으로 지금 보시면 당시 이제 그 상승 과정에서 6만 원대가 추구를 해서 저항선이 일단 형성이 됐죠. 따라서 일단적으로 이번에 그 지지 라인들을 확보하고 나면은 6만 원대 전후까지는 또다시 재상승을 한 번쯤 시도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대세 랠리가 진행이 되기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 보인다. 이게 이제 내년 정도 가야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2차 전지업 관련주들 다시 한번 그 화려한 영광을 일부분이나마 찾아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요. 올해 상황에서는 일단 추세적으로 이렇게 탄력을 받기보다는 제한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데다가 업황들의 바닥 다지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제한적인 측면에서 상승을 시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지와 저항들 특히 거래량 추이들을 잘 체크하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 나가신다면 큰 부담 없이 수익들을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